아베 사태, 한일 관계 더 악화되고 있다. 자, 아베가 이제 지금 5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이 악화돼 갖고 나는 물러난다. 총리의 일을 계속 할 수가 없다. 참 양심적이죠. 문재인 같으면은요,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뭐 애들아 고맙다. 뭐 우리는 진작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진중권이가 그걸 해줘가지고 다시 한번 세월호의 황당한 말에 대해서 진중권은 그걸 보고 황당해서 얘들아 고맙다 미안하다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보면은 이거는 치매가 아닌가 경증 치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 무슨 이렇게 의전이 잘못됐다 하는데 여기 의자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폴쩍 해가지고 넘어가는 걸 보면은 가끔 이 경증 치매 환자들이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수기가 라오스에 갔을 때 촥 앞장서 가지고 손을 들고 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 친구가 저게 치매 환자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앞에다가 내세워서는 안 돼서 그 모든 증세를 알고 있는 정수기가 앞장서 갖고 손을 흔들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계속해서 날짜를 틀리죠. 뭐 2020년인데 2022년이라고 적지를 않나. 그리고 껐떡하면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어디 가든지 졸고 앉아 있고. 치매, 경증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잘 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가더라도요, 그때도 이제 다 이제 삭제를 했는데 자리 비우고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봤다고 그러는데 메르켈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메르켈하고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동문서답으로 중국의 시진핑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완전히 메르켈하고는 관계도 없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갖고 시진핑이 잘하고 있다고. 이것도 경증 치매 환자들의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관계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건 뭡니까? 고집이 센 거죠. 그리고 막 포악해지고 고집 세지고 이런 거죠. 문재인도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얼마나 상냥하고 또 마음씨 좋은 척하고 막 그리고 막 잘 웃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보세요. 맨날 화가 나 갖고 있고요. 눈을 막 이렇게 부릅뜨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들 모셔 갖고도 그렇게 거칠고 폭력적이고 시정잡배 같은 그런 막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진짜 물러나야 될 사람은 아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베는 자기 몸의 상태를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총리직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물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베가 이렇게 물러나면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하고 이렇게 인물이 바뀌게 되면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한일 관계는 여러분 악화되면 더 악화됐지 좋은 관계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떤 점에서 그런가? 아베는요, 기본적으로요, 이 세습된 친한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이 지역구가 야마구치현인데 이게 이제 시모노세키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이쪽은 우리의 제1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아베의 아버지인 이 아베 신타로 굉장히 한국 분들하고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아베의 아버님은 이 외무장관하고 제대로 이제 총리의 길을 못 밟아서 이 아베 총리를 내세우는데 말하자면은 뭐 후쿠다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애를 썼죠. 왜? 그 일본의 파벌 정치 속에서 이 아버지도 좋은 분이었고 또 아베도 나름대로 굉장히 양심적이고 착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저도 아베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근데 아베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 잘하면 민간 차원에서 반일의 문제 이런 건 다 있지만 정말 국가와 국가 즉 외교의 문제에서는 시무 7조에서 이야기를 한 대로 일본하고 같이 사이좋게 해가지고 정말 이 돈왕, 이 돼지왕 정은이를 핵개발
핵무기를 딱 파기시키고, 이래서 아베하고 손을 잡고 일국하고 손을 잡고 저 도낭을 무찔러야 된다. 그리고 시장 경제를 개방을 해가지고 북한을 잘 살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가장 가까운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 시무 7조 이 상소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베는 그럴 의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반일이야말로 얼마나 말하자면 우리 국민을 감성팔이하고 충동질하고 이러기에 좋은 재료입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반일과 코로나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베의 포스트 아베로 가게 되면은, 아베는 한국인들에게 대해서 어렸을 때 한국 친구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아베 부인도 엄청난 한류 팬이고 막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한국하고 일본하고는요 잘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에게 또 다른 투트랙 외교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이제까지 한일 역사 관계 중에서 가장 최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외국 가면은요 다른 나라 다 있지만 일본 친구가 있으면 일본 친구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요.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있어도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일본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요. 왜?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 우습게 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 예의도 있고 또 굉장히 에티켓도 있고 또 한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몹쓸 짓을 했다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할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그 경험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일본에서 포스트 아베로는 누가 나오겠는가? 자, 지금은 뭐 기시다라든가 그 다음에 아베가 치를 떨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라든가 이런 사람은 이제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자민당 총재 경선은 이번에 말하자면 보궐선거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당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같이 말하자면 대중적인 인기라든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뽑히기가 어렵고, 즉 대의원 선거를 하는 겁니다. 미국처럼 즉 대의원을 뽑는 식으로 이 대의원들이 선거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벌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스가 요시히데가 가장 강력한 말하자면 포스트 아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고노다로 얘기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자, 고노다로의 경우는 코노 요헤이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노 요헤이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고노 담화, 그렇지만 이 참여연 의장까지는 했지만은 총리는 못 됐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주변인이었던 거예요. 고노다로는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주변인이었다는, 말하자면 쟤는 우리 쪽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말하자면 자민당스러운 정치를 했습니다, 코노다로가. 그런데 스가 요시히데가 관방장관으로서 굉장히 아베하고 이 판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커플로 아주 환상의 커플을 보여줬죠. 근데 이 스가 요시히데가 지금으로서 아베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베의 파벌이 쟤 찍어줘, 쟤면 되겠어. 근데 이시바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나올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스가 요시히데가 이 다음번 이 총재가 돼갖고 일본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렇다면은 스가가 된다 또는 뭐 코노가 된다, 그 다음에 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시바 시게루가 된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명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베보다는 훨씬 더 강경책을 한국에 대해서는 쓸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 이 퍼질러 놓은 게 있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말을 보십시오. 응? 뭐 죽창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국가의 모욕 발언이라든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목사님 앞에서도 뭐 음모론을 얘기를 하고 인상 부욱부욱 긋고 무슨 자기 집에 동량 얻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막말을 한 문재인인데 얼마나 그동안은 막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벼르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아베는요,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일본의 경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일본의 농촌을 비롯해서 관광으로도 일본의 이 세수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 그 점에서 위기의 아베를 이은 겁니다. 그래서 강경해 줄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문재인은 지금요, 이런 일본에 대해서 손을 내밀기보다는 맨날 강경책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지난번에 아주 뒷목을 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언제든지 문재인이 8.15에 일본하고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일본하고 얘기를 할 준비가 있다. 이래놓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이 그동안 우리에게 했던 치욕의 역사, 뭐 우리가 반드시 갚아줘야 되고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저 문재인이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 도른 것 같다. 그러니까 아베는 몸이 아프지만 문재인은 머리가 아픈 게 아니냐, 정신이 아픈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방송이라든가 또는 최근 들어서는 NHK 굉장히 이렇게 평등하고 어떻게 보면은 균형 잡힌 이런 논평을 하는 NHK 경우에도 이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고로 앞으로 어떤 누가 오더라도 문재인이 있는 한 한일 관계의 발전 없다.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의 국익에 여전히 아주 문재인의 문재앙 보유국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 것인가. 그리고 일본하고의 우리의 말하자면 무역관계, 또 우리의 수출관계. 여러분 보면은요, 요즘요, 해산물 이거 막 세일하잖아요. 뭐 이마트에서도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일본에다가 그동안요, 우니라든가 뭐 이 장어라든가 뭐 오징어라든가 뭐 이런 우리의 좋은 해산물 일본에다 수출했는데 이게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어부들이 또는 어민들이 피눈물을 삼키면서 그냥 뭐 장어 같은 것도 그냥 폐사시키기도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이래도 문재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일본하고 잘 지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지도자가 감성팔이 하는데 우리가 반일로 또 무슨 노저펜, 노아베로 이렇게 휘둘리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아고티님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정말 진짜 정신 나간 정권. 오드리 헵번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레아고티님. 문재인 정권이 한국 거주 외국인 자녀한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정말 위험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요, 이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만삭의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아이 낳는 이 조선족 또 뭐 동남아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속지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게 돼요. 그럼 그 아버지 뭐 친척들 다 불러 모으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난장판이 될 거예요. 이거는 난민보다도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뭔가 그래놓고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속지주의를 해서라도 아이를 낳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또 엄청난 이거야말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0.6인가 0.7이래요. 출산율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희망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역대에서 최저를 기록하는 거는 뭐냐? 문재인 정권에서는 희망이 없다, 기대가 없다 이겁니다. 아이를 낳는 거는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20대 30대 세대들은요,
자신들의 부모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문재인에 의해서 받은 세대다. 전 이렇게 봅니다. 애를 어떻게 낳겠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문재인은요 끔찍할 정도로 조선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다문화 가정도 봤는데, 다문화들에게 주는 혜택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니까 어떤 다문화, 동남아 다문화 엄마가 뭐 이것도 해줘요 저것도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그 혜택의 선에서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딱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 우리 다문화잖아요, 나 다문화잖아요, 다문화는 다 해줘야죠. 제가 그때 잊지 못해요. 다문화는 다 해줘야 된다. 이게 베트남 엄마인가 필리핀 엄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선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